절대로 그런 어르신들의 재산을 빼가고 약탈하고 이런 거는 정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망할 나약할 때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그 나약하신 분들을 그러니까 건드릴 때는 정말 그거는 요즘 우리 시니어들이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보이스 피싱, 피싱, 스미싱, 뭐 아주 이런 걸 지금 당하고 있다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보이스 피싱, 피싱이 뭡니까? 피싱이 원래는 낚시하다의 피싱이죠. 네. 거기에 피자가 프라이빗 데이터. 예, 그러니까 개인 데이터를 낚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프라이빗 피싱. 계좌번호, 비밀번호, 고유번호 뭐 이런 것들을 낚아가서 그냥 경제적으로 치명적으로 타격을 주는 일이 맞아요.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말로다가 전화로 해서 그런 걸 가져가는 놈들을 보이스피싱이라고 그러고 또 문자로 보내가지고 하는 것은 SMS 피싱, 스미싱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요즘 아주 피해가 대단히 많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특별히 더 많이 당한다고 하죠. 우리 어르신분들이 순수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전화 받으면 당황하시고 그래서 많이 당하시죠. 그러니까 피싱 자체가 가짜 금융기관 웹사이트나 뭐 위장 메일 이런 것들을 보내가지고 그걸 누르면은 이제 거기서 감염을 시키거나 혹은 해킹을 해서 개인 인증번호나 신용카드 정보, 계좌 정보 뭐 이런 것들을 불법으로 빼가가지고 그냥 치명적으로 이제 돈을 손해를 입히는 건데 이게 요즘 휴대폰이나 이런 전자기기, 이 컴퓨터 이거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그렇죠. 되다 보니 이게 용이해진 거예요. 이게 문명이 발달할수록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경우도 더 많아지고 있는데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보이스피싱 조직단, 사기단 이런 거 이제 영화로도 나오고 이랬을 때 보면은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남을 속이려고 저렇게까지 연구를 하지 이렇게 뭐 저 좋은 머리로 왜 저런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아무나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근데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들이 좀 다른 일을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지. 예, 그런데 거기에 당하시는 분들 보면은 오히려 막 정말 돈이 많거나 재산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보다 정말 아껴서 뭐 했던 분들이 순수하게 있다가 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더 마음 아프고 더 정말 황당하고 그럴 때가 많은데 이런 게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점점 더 늘어가는 것 같죠? 그러게요. 네. 최근에는 진짜 부고 앱으로 제 주변에도 있어요. 부고 앱 열었다가 정말 그 개인정보 다 털리고 핸드폰 먹통되고 그래서 경찰서까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 부고를 알리는 그 내용은 안 나오고 누가 지금 돌아가셨다. 그래서 딱 그 링크가 있으면 자기 친구니까 누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바로 그냥 이 휴대폰 데이터를 빼가가지고 그 속에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런 걸 메모해 놓은 것만 쫙 추출해가지고 바로 금융 그 사기를 지금 그러니까요. 당하고 있는데 최근에 아주 급격하게 는다고. 예, 스미싱이 오히려 훨씬 많이 는다고. 그래도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자꾸 진화하고 사기단들은 제발 좀 그 좋은 머리를 좀 유익한 데를 좀 썼으면 좋겠는데 이게 계속 진화하다 보니 당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특히 어르신들은 진짜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전 재산 다 날리시는 분들이 감이 있어요. 누를 때.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다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기민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시니어가 되면. 걱정은 많으시고. 하는 사이에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휴대폰이 왜 안 되지? 그러고 놔둬. 좀 이따 껐다가 켜면 되려나? 왜냐하면 이렇게 해킹이 되고 있는 사이에 휴대폰이 정지됩니다. 맞아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느낌 이상하다 그러면 빨리 조치를 하고 신고하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늦죠. 그러니까 이게 대책이 없어요. 그렇다고 스마트폰을 안 쓸 수도 없고 요즘 어르신들도 다 스마트폰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안 쓰실 수도 없고. 그렇지. 참 말로 하는 이 보이스 피싱이 나온 거는 1997년이라고 그럽니다. 네. 어디서 들으니까 1997년에 대만에서 처음 발생을 했대요. 근데 우리나라에 실제로 그게 처음 온 거는 2006년 네. 그 세금을 많이 냈으니 돌려드립니다. 라고서 세금 환급한다고 말로 해서 그 사람을 이제 유도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가까운 은행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심 안 하고 돈 준다는데 가죠. 갔는데 뭐 창구에는 들어가지 마시고 그 ATM 앞으로 가십시오. 그래요? 거기 내가 누르는 대로 누르면 환급금이 들어갈 거예요. 예, 알겠어요. 자, 어떻게 해요? 누르는 대로 눌러요. 계속.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돈이 어디론가 빠져나간 거야.
안 시키니까 시킨 대로 거기에 좀비가 돼가지고 그대로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누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킨 네. 대로 손가락만 작동한 거죠. 그러고서 아들 딱 보니까 내 돈이 그리 빠져나갔어. 또 이게 좀 변종이 있어요. 젊은 사람도 네. 급하다고 빨리 지금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이 됐으니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빨리 ATM 앞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가까운 그 은행으로 달려갈 거 아니겠어요? 누르는데 계속 눌렀어. 이거 뭘 눌렀냐면 다 알만한 사람인데 처음에 메뉴에서 영문으로 할까요? 한글로 할까요를 누르는데 영문으로 누른 거야. 시킨 대로. 그러니까 눈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평소에 계좌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할 때 누르지 않던 버튼들을 누르게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의심 없이 그냥 시킨 대로 한 거야. 의존성이 더 강해진 거지. 그렇죠. 그래갖고 나중에 자기 손으로 어느 계좌에 2,500만 원을 이체시켜준 거야. 눈 깜짝할 사이에. 할 말이 없지. 자기가 내 손으로 손으로 했으니까. 내 손으로. 그러니까 참 영리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 사기꾼들을 보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좋은 머리를 왜 그쪽으로 쓰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진짜 황당하겠어요. 자기 손으로 다 그걸 했으니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악랄한 것 같아요. 아유 나쁜 놈. 예. 그 젊은 애들 있잖아요. 네. 젊은 친구들은 그 입영을 앞두고 신체 검사 결과 통보. 그러면 당연히 눌러볼 거 아니겠어요? 결과가 여기 나와 있다고 링크가 딱 붙어 있으니까 딱 눌렀다. 그때부터 마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당해요. 젊은 사람도 당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포섭할 수 있는, 당하게끔 할 수 있는 내용은 또 그런 걸로 보내고. 네. 이게 참, 진화해요, 진짜. 아 이런 망할 놈. 최근에 제 후배가 친정 엄마한테 전화 와서 아들을 데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막 들려주더래요. 근데 에이 막 하는데 얘가 지금 몇 살인데 그래서 이 어머니가 연세하신 분들도 이 나쁜 놈들 막 신고하겠다고. 아, 그래도 그러니까. 그거는 눈치가 있네. 아니 그럼요, 아들이 장성했는데 하는 애들 뭐 애기 목소리를 들려주니까 그러니까 후다닥 끊더래요. 뭔가 데이터가 부족했구나. 그리고 저도 한번 저희 친정 엄마 집에 갔다가 그런 전화 받은 적이 있는데 저는 또 정의감에 불타서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고, 당신 누구냐고, 어떻게 이렇게 속이냐고 그랬더니 욕을 해요. 욕을 하면서 아닌 말지 이게 어쨌든 훈계야 그러면서 전화를 끊는데 이거 완전히 진짜 그때 심정으로는 이건 어떻게든 발신번호 추적해서 잡아보고 싶은데 그 당시에 그게 발신번호가 안 되는 시대라 못한 적이 있거든요. 저도 잘 아는 선배 한 분이 제 가까이 사시는데 아들이 장성한 아들이 지금 납치되어 있으니 은행으로 가서 뭐 돈을 일정량을 송금하라 이 전화를 받고 당황한 부인이 그 형수가 이제 그걸 듣고 그냥 난리를 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화 끊으면 애 지금 바로 죽는다 그런 거예요. 전화 끊으면 안 돼. 걔한테 전화를 못 해. 하면 안 되지. 네. 걔를 데리고 가 있지 그렇죠.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전화 끊으면 바로 얘는 죽고 뭐 그리고 한 대가 옆에서 소리가 나더래. 소리를 지르고 막 뭔가 위협하니까 얘가 비명을 지르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 다급한 상황에서 들으니까 그게 다 아들 목소리가 맞더래요. 그런 것 같죠. 또 그 당시에. 근데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우리 그 선배가 아니야. 이거 좀 문제 있는 것 같다. 현명하시네. 예. 그러고서는 걔를 안 끊고 경찰서까지 그대로 통화를 유지하면서 갔었대요. 근데 결국 뭐 잡지는 못했는데 손해는 안 봤어요. 아무튼 요즘은 그 조직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개봉했던 보이스라는 그 영화는 완전히 그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영화인데 아주 사이좋던 신혼부부가 남편이 다치고 뭐 사고 나고 뭐 하다 보니까 이 부인이 막 정신없이 돈을 보냈거든요. 합의금으로. 그러고서는 이제 시작되는 그 남편이 이제 그 조직을 잡기 위해서 하는 영화인데 그거 생각 외로 그렇게 흥행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굉장히 깨닫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 네. 조직이 엄청나더라고요. 그 감춰진 조직이. 그리고 막 교육시켜서 거기서 남을 속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막 아주 호되게 훈련시켜서 교육시켜서 그 조직에 가담하게끔 하는 그런 조직이 있는데 아무튼 제발 좀 같은 국민들끼리 서로 그런 조직에 몸담아서 남의 돈을 남의 재산을 뺏어가는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고 중국에가 뭐가 있더라도 중국의 조직이더라도 국제적인 조직이더라도 절대로 그런 어르신들의 또 그 아픈 부분을 건드려서 재산을 빼가고 약탈하고 이런 거는 정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망할 놈들. 어르신뿐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만 특히 어르신들의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그 나약하신 분들을 그러니까 건드릴 때는 정말 그거는 본인이 나중에 똑같이 벌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노후에 어떻게든 이제 사시려고 했던 노후 자금 좀 있는 거 그걸 쏙 빼가는 이런 나쁜 놈들이 있어. 회복할 수도 없는 자산을. 이 국가는 이런 일에 정말 총력을 기울여 지금 예방하고 이놈들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맞아요. 이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군대처럼 중요하잖아요. 네. 정말 그 큰 힘을 좀 거기 쏟아 부었으면 좋겠어요. 더욱이 요즘 뭐 경제도 어렵고 사람들이 힘들어 그럼요. 죽겠는데 이런 일이 이렇게 급격하게 는다 그러니 마약 이거 대응하는 것처럼 이 보이스 피싱, 이 피싱 사기단 대응은 정말 전쟁을 치르는 기분으로 국가가 행정력을 동원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에 다시 막 그 스마트폰 아닌 옛날 폴더폰 같은 투지폰을 쓰는 경우도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너무 정보 노출이 심각해서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은 사실은 스마트폰을 아주 원활하게 다루시지는 못하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자녀분들이 우리 부모님도 스마트폰 쓰셔야 된다고 했다가 이게 부작용이 많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게 조금 그냥 간단하게 예방하려면 그냥 카카오톡 같은 데는 서로 친분이 있거나 어쨌든 한 번이라도 뭐 연결이 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톡으로 보내고 나서 뭔가 부고 앱을 보내든 척첩장을 보내든 이럴 수가 있는데 문자로 오는 거 이런 거는 가능한 확인 전에는 누구 지인에게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로 열어보지 마세요. 절대로. 조금 늦더라도 상관없고 모든 건 늦더라도 그 사람한테 늦더라도 얘기를 하면 되니까 그런 거는 특히 부모님들에게 주시시키고 어르신들이 또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명심하셔서 이렇게 문자로 오는 거는 절대로 열어보지 않으시도록. 제가 어느 단체에 이제 사무총장 일을 하고 있는데 경조사를 챙겨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제법 돼요. 그러니까 경조사 관련 메시지를 받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그 내용이 없이 링크가 달려 있으면 네. 열지를 않습니다. 여러 번만 안 돼요. 왜냐하면 매일 있는 일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그럼요. 일단 전화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또 부탁을 하기를 그 경조사 알리는 내용을 문자로 표현을 해달라. 그리고 누군지 장소가 어딘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링크를 누르게끔 문자 보내시면 안 됩니다. 자꾸 공지를 합니다. 네네. 이런 측면에서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되고요. 당했다 싶으면 지체 없이 빨리 신고하고 맞아요.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저도 얼마 전에 뭐 해외 배송, 뭐 국민카드 결제, 뭐 삼성카드 결제 이렇게 해서 제가 쓰지도 않았는데 뭐 90몇만 원짜리 해외 배송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저도 안 썼고 저희 가족 누구도 안 썼어요. 그런 경우 같으면 뭐 눌러보면 안 돼요. 절대로. 왜냐면 저한테도 이런 게 오기도 하고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이런 교수님들도 두세 분이 벌써 부고 앱으로 완전 핸드폰이 먹통이 되고 경찰서까지 그 찾아다니고 자기 핸드폰 완전히 누구 지인들도 그거 열어볼까봐 자기 이름으로 또 부고 갔대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막 그 카톡방마다 이거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알리실 정도로 요즘 심각하게 주변에 아주 흔한 일들이니까 절대 지인이 보냈더라도 확인 전에는 문자로 오는 그런 거는 절대 열어보지 마세요. 예, 정말 조심하는 네. 것이 제일입니다. 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드리고자 이런 내용을 좀 전달해 드렸는데요. 뭐 진화하는 그 사기꾼들의 수법은 따라가지 못하겠으나 그래도 조심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저희가 새로운 또 정보가 있으면 알려드릴 테니 네.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